네, 그러면 이번엔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직접 연결해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황 선생님?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 보훈 네, 인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공모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누가 한번 해보라고 추천한 게 있는지 내정된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자체에 여러 군데서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 경기도는 문화인사들, 경기도권에 있는 문화인사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모임인가 했는데 그 경기관광공사가 공석이래요. 그래서 공모가 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공석이었죠.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뭐 8분이 그 접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최종 네, 면접은 4분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제가 낙점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회에 청문회를 남겨놓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문회 알겠습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보훈 인사라고 하려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먼저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 민주당 당원 아니시고,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황교익 TV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서 형수 욕설, 가정사 논란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자, 이재명 지사를 이해합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아니, 전혀, 지사하고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전혀, 전혀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이재명 지사를 이해하자고 한 것은 2018년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은 공격을 했고, 제가 좀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보훈이 있자 그러면 그때 보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환경TV에 나왔던 것은 그 마산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이재명 기자도 마산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뭐 떡볶이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죠.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눴죠. 그냥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뭐 어린 시절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가 비슷한 연배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영상을 편집하는 중간에 정세균 후보 쪽에서 영상물 만들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 캠프에서 정세균 후보 홍보하는 영상물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럴 거 없이 그 이재명 그 도지사가 환경 TV에 나왔으니까 환경 TV에 나오시라. 예,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똑같이 이렇게 대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환경TV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구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누구 지지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다 똑같은 분이죠. 이낙연 후보도 저는 똑같고 다 똑같은 식으로 저는 대했는데 그게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아마 이제 내가 뭐 은혜를 이거 뭐 할 네, 만한 형편도 아닌데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친이재명, 어, 보훈 인사 이것 외에 이제 지적하는 게 네. 경기도라고 하는 대단히 큰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관광 전반을 경영하려면 글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맛 칼럼니스트일 뿐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 음식을 우리 음식보다 좀 높게 얘기한 것이 있다. 이거 너무 일본에 음. 좀 가깝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전문성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경력들은 자기소개서와 뭐 경영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자세하게 그 서류로 내고 면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제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식당에 앉아서 음식 먹는 장면들만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마치 소개하는 뭐 이 정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농민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지역에 있는 지역의 내재적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역 축제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인 뭐 기타 등등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뭐 일본 음식이 우리 음식보다 더 낫고 제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불고기는 야쿠니쿠의 번안어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불고기라는 말이 1920년대 문득 우리한테 등장하는데, 이 예. 야끼니쿠라는 말도 일본에서 번역해서 들어온 말이거든요. 네. 1800년대에 바베큐라는 말을 야끼니쿠라는 말을 번역을 했고요. 불고기라는 말이 번창하기 전에 우리 땅에 야끼니쿠라는 말이 번창했었어요. 그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 김윤경 선생이, 국어학자인 김윤경 선생이 야끼니쿠 대신에 불고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끼니쿠가 불 그스릴 소자에 고기 육자거든요. 불고기 이런 번안어일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기원이 우리가 먹는 것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오뎅이니 붕어빵이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잡다하게 간식거리로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뭐 빵집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들, 단팥빵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비롯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몰랐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런 거 알고 먹지 않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음식 그런데 얘기는 뭐 여기쯤에서 근데 줄이고요. 자, 그런 거 일제강점기 때 많이 있던 걸 지금도 우리가 그냥 이어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의 이 치욕, 모든 인본 민족 감정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우리의 것을 낮춰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제가 민족 예. 감정이 올라온다는 이걸 가지고 왜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황 선생님, 예.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관계자들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얘기들인데 이낙연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정치 생명을 끊을 때까지 내가 힘을 써보겠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마타도 네거티브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예. 결정적인 게 이게 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 안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계속 이 분위기를 끌고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친일 프레임은 제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극우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이거 버려진 적의 칼을 가져와서 아군의 등에다가 꽂는 비열한 짓을 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예. 저도 있잖아요. 사과 받고 저도 좀 금도를 넘는 말을 했거든요. 정치인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시죠. 국무총리까지 지내시고 지금 대선 후보이기도 한 분한테 내가 이제 정치 생명 끝내겠다라고 끝장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이제 금도 넘었어요. 예. 그 막말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먼저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막말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면 저도 아주 정중하게 예. 사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직업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라고 있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예를 네. 들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이제 응모를 갖다 안 한 이제 자연이라면 내가 어떤 자존에 손상을 입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공적인 직위에 이제 올라갈 건데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좀 뭔가 난감해지지 않나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거의 글도 안 쓰고요. 정치적인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며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점점 저한테 대한 공격도가 강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친일 프레임까지 던지는 거죠. 그게 사실 제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예. 제가 이제 이런 판단에서 지금 좀 그렇다 그러면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저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해오면 저 같은 시민이 저는 저 혼자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뭐 보호막도 없고 저는 정당도 없고 어떤 조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단 한 사람 저 혼자의 프리랜서일 뿐이거든요. 제가 제 직업과 제 인격과 제 생존의 길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조용하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들이 차분하게 정책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사과하시면 예. 저도 있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혹시 네. 이 사건 이후에 이재명 지사하고 뭐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평소에 전혀. 뭐 통화를 한 게 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뭐 1년 전, 2년 전? 그것도 그냥 대면 해요. 지금 나도 그 이낙연 대표하고도 서로 인사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정세균 의원하고도 가끔씩 지난번에 예전에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적도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예.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저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뭐든지 다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의 얘기는 이제 전달됐을 거로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예.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